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자랑하게 너무 좋아라 하는 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런데 정도껏 일하는 것이 있겠죠.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에게도 사랑받고 남편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라 하셨는데 그래서 가끔은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건가 아니면 시어머니와 결혼을 한 건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우리 아가씨, 즉 딸도 있는데 저를 딸처럼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친딸인 아가씨보다 제가 더 좋다고 하셨어요. 저랑 뭔가 통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 비위를 잘 맞추는 그런 며느리긴 했거든요. 남잔 여자하기 나름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말 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단순한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조금 호응해 들으면 되는 것이었고 이걸 하자 저걸 하자 할 때 너무너무 좋겠다고 그 앞에서 오두방정을 떨어주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게 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저를 예뻐라 해주시는 시어머니 싫지 않았기에 잘 따르기도 했었고 진심으로 시어머니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예쁜 나머지 저를 이곳저곳에 데리고 다니길 원하셨죠. 시어머니 동창회, 시어머니 모임에 다들 제가 시어머니와 대동해서 모임을 가면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도 좀 저래야 하는데 맨날 바쁘다라는 핑계만 대고 먼저 전화하는 법도 없고 만일 전화하면 죽는 소리 하거나 아들하고 싸워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데리고 가라는 그런 기가 찬 소리만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며느리는 어쩜 시어머니와 이렇게 딸처럼 지낼 수가 있는 거냐고 비법이 뭐냐고 물어오곤 하셨죠. 그냥 어디 가자고 할 때 시간 되면 따라가 드리고 무슨 말 하면 장단 맞춰 준 것밖에 없는데 제가 엄청 대단한 며느리로 포장이 되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한껏 들어간 저희 시어머니는 저의 등을 한번 쓰다듬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별거 아니라는 표정과 이런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정상 아니냐는 식으로 말이죠. 한마디로 다른 친구분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으나 난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니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뭐 이런 능청을 떠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비법이 어딨어? 이런 사이가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며느리 들였다고 그 누가 시어머니 짓 하려 들고 며느리 도리하려고 드나? 그냥 편안하게 마음 맞으면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난 우리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 그러니까 얘도 편안하게 날 따르는 것이고 오늘 내가 데리고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찌나 얘가 가고 싶다고 하는지 하도 졸라대서 데리고 나온 거야. 내 뒤 꽁무니를 쫄쫄쫄 따라다니거든. 사실 가끔은 귀찮기도 해. 그동안 남편 눈치 보면서 남편 감시하에 살았다면 이제 며느리 눈치 보고 며느리 감시하에 사는 느낌? 술 한 잔만 먹어도 아주 나한테 도끼 눈을 뜬다니까. 호호호호.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건 좋은데 가끔은 나를 너무 속박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우리 집 양반이 우리 며느리한테 지시를 내렸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의 자리에서 항상 저렇게 호호호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토대로 삼아 한껏 자랑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분들은 너무 부럽다고 어떻게 며느리가 이토록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 있는 거냐고 참 둘은 인연이고 운명이라고 침을 튀기면서 칭찬을 하셨죠.
그 정도까지, 딱 시어머니가 저를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자랑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그 자랑 정도가 어떤 친구분한테는 좋게 들리지 않았었나 봐요. 그동안 몇 번 시어머니 모임에 따라가서 웬만한 친구분들 얼굴은 익힌 상황이었었는데, 그날은 저쪽 가장 끝 자리에 처음 보는 한 분이 앉아 계셨었습니다. 그냥 눈길이 갔어요. 다른 친구분들하고 좀 분위기가 남다른 분이셨거든요. 다른 친구분들은 시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다 입을 모아 너무 좋겠다고 하는 반면 유독 그분만 뾰루통한 표정이었거든요. 믿을 수 없다, 가식 떨고 있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딱 보니 트집 잡기 좋아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았어요. 은근히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사이 보면 경쟁심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여자들은 젊으나 연세 드시나 마음속에 꽁하고 담아두는 건 똑같더라고요. 누가 잘 되면 좋아하지만 뒤에 가서 욕하고 헐뜯는 그런 얄미운 마음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리 말씀을 하시고 제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며느리다 라고 한 그 말에 유독 굳은 표정의 낯선 친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심심하게 집에 있느니 그냥 따라 나온 거 아니냐고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엄청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며느린 집에서 노나 봐? 시간이 남아 도니까 늙은이들 모임에 이렇게 따라온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야, 자기네 집에 돈 많아? 대충 잘하는 며느리들 보면 시댁에 돈이 많거나 물려줄 재산 때문에 풀어 잘하는 며느리들 많다고 하던데 우리 모르게 자기 집에 쌓아놓은 재산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순수하게 며느리가 잘한다고? 에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너무 순진하다. 다 빼먹을 거 있으니까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운데. 우리 며느리 안 그래요? 정말 순수하게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귀신을 속여요. 늙은이들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와 은근히 각을 세우고 계신 분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더 호들갑을 떨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이없다는 식으로 한번 웃어드렸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고 하물며 저희 친정이 어떤 곳이고 어디 살고 결혼할 때 보지 않았냐고 얘가 돈이 부족하고 뒤로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 그럴 애가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 며느리 사장이야. 사장이니까 이렇게 평일에도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지. 일개 회사원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자기야,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자기네 아들 며느리한테 쥐잡듯이 잡혀 산다며? 그런 것만 보니까 마음좋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다 고깝게 보는 것 같은데 자기야말로 이 세상엔 자기 며느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며느리처럼 찰떡궁합처럼 시어머니와 통하는 며느리들도 있는 거라고. 오랜만에 모임 나와서 괜히 심술이나 부리고 앉아있어. 자긴 꼭 좋은 분위기 산통 깨는 재주가 있더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긴 이런 며느리를 봤어야 알지. 맨 남편 잡고 시어머니 우습게 보는 며느리만 보니 그렇게酷해하는 거겠지. 그냥 내가 참긴 할 텐데 자기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사람들이 자격지심이라고 욕한다. 그나저나 자기 아들은 며느리한테 잡혀 살아서 비쩍 말라 비틀어진 거 아니야? 지난번 자기 며느리 보니까 엄청 성깔 있어 보이던데. 혹시 자기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사니? 그래서 이렇게 베베 꼬인 듯이 말하는 거야? 어머, 자기 정말 어쩌니? 자고로 사람이 잘 들어야 하는 건데 이걸 어쩌니? 순간 그 친구분의 얼굴을 봤는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말이 사실이긴 한가 보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도 좀 그만하시지. 계속해서 그 친구분의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장 아닙니다. 그냥 개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도 있고 거의 집에서 작업을 하니까 시간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장이 맞긴 하지만 저 혼자서 사장 역할도 하고 직원 역할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친구분 말씀이 기분이 나빠서 그리 말씀하신 건데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사장이라고 하니까 그 친구분 도대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무슨 사장이냐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런 회사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꼬치꼬치해 물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미리 생각이라도 해두신 것 마냥 잘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 컴퓨터 쪽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는 컴퓨터면 어디 있겠냐고, 당연히 판교 쪽 아니겠냐고 말이죠.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랑에 도가 지나쳐서 그분은 그걸 좀 아니 꼽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지지 않고 계속 자기 상황 자랑을 하시고 그 친구분의 상황에 대해서 비꼬듯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아, 그 두 분의 기싸움을 지켜보는데 이러다가 그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살면서 판교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술술 과장되게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을 막 해대시는데 정말 제 입장 심각하게 난감했었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제게 동조를 구하시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그냥 점심 정도 공짜로 얻어먹으면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었던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고 많은 것들이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친구분과 시어머니의 기싸움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기싸움의 한가운데엔 저란 사람이 있었고요. 팽팽하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서로 눈을 흘겨보시면서 한쪽은 사실 확인을 하려 했고 한쪽은 그걸 감추고 혹은 그렇게 모양새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과정이 나오고 암튼 그런 상황에 내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모임에 또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 그 친구분도 나오시냐고, 그분이 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가기 좀 꺼려진다 하니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이번에 확실하게 코를 눌러주자고 말이죠. 저와 시어머니가 합심을 해서 말입니다. 제 시어머니 기 세워야 하는 일이라면 며느리로서 당연히 기꺼이 해야죠. 그런데 그분 좀 무서웠거든요. 너무 사실 확인을 하려고 드니까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과장을 넘어서 거짓말을 하신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빠지고 싶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이 엄마만 믿으라고 또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제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제 여동생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이니셜을 넣은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시내에서 작게 빵집을 하고 있거든요. 솜씨가 좋아서 나름 잘 되는 곳이었는데 그걸 좀 여동생에게 부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임에 가지고 나가자고 말이죠. 왜 갑자기? 한 번도 그런 걸 부탁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누구 생신이시냐고 했더니 생일에만 케이크 먹는 거 아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답답한 것 좀 봐. 뭐 항상 생일에만 케이크 먹니? 그런 거 아니잖아. 네 동생한테 아주 기가 막힌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해. 내 이니셜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 내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 넣어도 좋고 좀 특별한 케이크는 그렇게 하잖아. 아니 그 옆 현내가 나한테 전화 와서 뭐라는 줄 아니? 하유 참내 기가 막혀서 누가 지금 거짓부렁 말하고 있다는 거 눈치 못 챌까 봐. 지네 며느리가 좀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번 모임 나가실 때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나눠 드시라고 꿀떡을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 하유 하유 기가 막혀서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랑 내 사이를 질투해서 지가 꿀떡 사서 며느리 이름으로 보내는 거라고.
그 며느리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끔 그렇게 표독스럽게 생겼거든. 그런데 무슨 지금까지 시어머니 개떡으로 생각한 며느리인데 갑자기 꿀떡을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떡 먹다가 체할 일 있냐고. 그래서 말 끝에 우리 사돈 처녀를 네 이야기처럼 내가 좀 했어. 우린 멋들어지게 케이크 만들어서 코를 확 눌러주자고. 꿀떡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여튼 그 옆에 언니는 생뚱맞게 나타나서 꼭 뚱딴지 같은 소리 하더라. 알겠지? 아주 멋지게 하나 만들라고 동생한테 특별히 부탁 좀 해. 그리고 네가 맞는 걸로 하자고.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이크와 쿠키는 만들어서 드릴 테니 그 모임은 시어머니 혼자 가시라고 말이죠. 전 앞으로 시어머니 모임은 못 갈 것 같다고, 너무 자리가 불편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몇 번 저를 설득하셨지만 저는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었기에 그러마라고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 모임이 있는 날 일찌감치 동생이 만들어 놓은 케이크와 쿠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셔서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그리고 덧붙여 싸우지 마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청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꿀떡도 잘 드시고 케이크와 쿠키도 잘 드셨으면 되었지. 또 한 판 그 친구분과 붙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사장 며느리는 왜 오늘 안 온 것이냐고 말이죠. 사장 며느리도 꼭 꿀떡 먹이려고 했는데, 하긴 아무리 사장이어도 회사 자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비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난번 과장되게 말한 거 다 알고 있다고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시비를 거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전적으로 시어머니를 통해서만 들은 것이었기에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온 건진 알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 자리가 불편하다 하니 앞으로 그냥 과장되게 자랑을 안 하겠다고, 네 말처럼 다시는 친구와 싸우지 않겠다고 하셨었는데 결국 또다시 일이 터지고 만 것이었어요. 앙숙도 아니고 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또 시비에 대응을 하시는 건지. 결국 저는 사장 며느리에서 이젠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또로롱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요술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말을 한번 내뱉으면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로스쿨? 저 공부 지지리도 못했거든요. 처음에 로스쿨이란 단어를 로스구이로 들었었습니다. 대학도 사실 정말 운이 좋아서 인서울 한 거지. 만일 운 없었으면 듣보잡 대학 갔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예요. 책만 보면 졸고 책은 오로지 사발면 위에 덮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인데 로스쿨 이라니요. 아, 정말 우리 시어머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또 싸우신 거예요? 아, 왜 자꾸 싸우세요? 로스쿨이라뇨. 저 공부 지지리도 못했고 완전 꼴통인데? 무슨 로스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스쿨 그거 혹시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로스구이를 잘못 들은 거죠? 맞죠, 어머니? 시어머니 우선 로스구이라는 말에 웃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센스가 넘친 애는 처음 봤다고. 네가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무슨 꼴통이라고 하는 거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로스구이? 아니, 로스쿨을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또 그 집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대학을 어디 나왔는데 이번에 대학원을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저보고도 할 수 있다고 이미 큰소리 떵떵 쳐놨는데 시어머니가 그 옆 언니한테 줬으면 좋겠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왜 그렇게 과장되고 하물며 그런 뻥을 치시는 건지. 그리고 뻥을 칠 거면 시어머니 자식 가지고 좀 그러시지. 왜 며느리인 저한테 그러시는 건지.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어머니하고 붙어서 잘 지내고 하더니 왜 갑자기 그러냐고. 어머니가 귀여우시네 하면서
로스쿨을 정말 진심으로 준비해 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학비도 다 대주고 네가 공부만 한다면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말이죠. 뒷바라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제 팔자에도 없는, 그리고 제가 가장 못하는 공부를 하게 생겼었습니다. 로스구이는 무슨 로스쿨. 예,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어. 왜 네가 못하겠니?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것도 몰라? 한번 해봐. 내가 그 옆 언니한테 질 수 없잖아. 너는 이 시어머니가 그 옆 언니한테 꼬랑지 내리는 걸 보고 싶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 그 옆 언니가 살살 날 놀려대는데 내가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래서 그냥 질러버렸어. 너 로스쿨 준비한다고.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건데 이 말수는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봤지. 내가 왕년에 걸어오는 싸움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사람이야.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만일 제가 안 하겠다고 하면 저를 어떻게 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 말로만 듣던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찌했느냐? 저 그냥 울었습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그리고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시냐고. 공부 더럽게 못했다고. 완전 꼴통 중에 꼴통이라고.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도 몽땅 다 일러 바쳤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동안 다른 친구분들한테 과장되게 이야기하신 거 모두 다 말이죠. 시아버지도 처음엔 웃으시다가 나중엔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여자 둘이서 붙어 있더니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 사실 판교에 유령 사무실 낼 뻔했었습니다. 그 친구분이 제 사무실에 와보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계속 저를 의심한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람들 알바로 고용해서 직원인 것처럼 하고 한 달 가량만 사무실 렌트해 주는 곳 없는지 알아보라고까지 하셨었거든요. 결국 시아버지한테 욕먹고 시어머니는 외출금지 당하셨고,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는 각자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같이 붙어있으면 입으로 사고를 친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얼마 전쯤 다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은 시아버지 감시하에 있어서 저를 데리고 다니실 수는 없는데 요즘 살짝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오시는 폼이 또 근질근질 하신 것만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친구분이랑 막 기싸움 하실 때 시어머니 얼굴이 유독 좋아 보이셨었거든요. 전 몰랐는데 저희 시어머니 싸움딱 체질이신가 봐요. 한가롭게 심심한 일상만 지속되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린 일들이 생기니 엔돌핀이 도셨던 건지. 암튼 저희 시어머니 과장하시는 건 정말 못 말립니다. 그리고 팔자에도 없는 저는 로스쿨을 준비할 뻔했었고요. 로스쿨을 로스구이로 잘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정말 너무 과한 걸 바르셨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